저는 물타기는 일단 정말 예외적인 경우로 쓰시고 자신의 매매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일반 투자자분들은 35% 정도가 떨어졌다면 그때가 정말 저점이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약간 공감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요? 그냥 제가 주식을 20년을 했다니까요. 네. 제가 20년 하면서 35% 이상 빠진 게 엄청 많았는데.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주식 투자편입니다. 사실 이게 미국의 주식들이 네. 되게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네, 네. 미국의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뭐 이런 회사들은 사실 미국에서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인 네. 1위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네. 삼성전자 말고는 네. 지금 나머지 사실 다 위태위태하고 잘 없잖아요. 네. 한국에서 좀 전 세계적으로 1위 할 수 있는 산업은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요. 네. 제약바이오 산업을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는 결국은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는 맨파워하고 자금이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은 지금 맨파워하고 자금은 만땅으로 차고 있다고 봅니다. 예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 서울대 의대 보내는 드라마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의대 가잖아요. 그쵸. 그 의대 간 사람들 중에 뭐 한 80~90% 이상은 의사가 되겠지만 나머지 한 10% 분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회사를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신 분들이. 그리고 또 자금. 사실은 예전에는 IT 산업 쪽에 우리가 소위 벤처 시대 했을 때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없었다고요. 그때는 벤처기업, IT 쪽에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최근 대다수 비상장 쪽에서 투자가 들어가는 곳들은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럼 돈이 있고 연구력이 있다면 언제든지 빛을 발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업종을 더 말씀드리면 저는 자동차 산업을 자동차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배터리 2차 전지만 지금 굉장히 강조된 상황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2차 전지를 만든 이유가 이제 전기차의 완성차를 위한 거잖아요. 네네. 현대차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현대차 그룹주에서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보다 현대차가 굉장히 움직임이 좋습니다. 근데 그 상징적인 거죠. 현대차에서 계속 작년까지는 수소차에 집중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지금 전기차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기대감이 생긴 거죠. 현대차가 가솔린만 만들었었고 뭐 수소차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전기차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현대차의 그런 움직임은 굉장히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저는 2차 전지랑 전장 부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현대차가 마음을 먹는다면 어느 정도 2차 전지와 전장 산업이 백에서 서포트를 해줄까라고 봤을 때 뭐 우리 아까 BBIG 봤듯이 세계적인 2차 전지 회사인 LG화학과 삼성 SDI가 우리나라 회사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 과거에 차화정 시대 말고 전차 시대라고 있었어요. 전차 시대. 전차 시대가 뭐냐면 전자랑 자동차 업종이 갔던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사실 제약바이오 빼고 2대 업종이에요. 그쵸. 전자와 자동차 산업이 2대 업종이라고요. 그런데 테슬라가 전기만 있다고 해서 돌아가는 회사가 아니고 전자 제품이라고 할 정도로 뭐 테슬라 타면은 정말 큰 디스플레이의 모니터에 뭐 맞아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테슬라만큼은 아직은 아니더라도 저는 충분히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특히나 삼성이 하만 인수를 하면서 전장 산업을 진작부터 준비를 했고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구광모 회장이 사실은 LG전자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LG전자에서 뭐 로봇이랄지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마음을 먹는다면 삼성그룹과 LG그룹의 서포트. 야. 왜냐하면 삼성그룹과 LG그룹에서 두 개를 다 갖고 있잖아요. 삼성 SDI, 삼성전자, 네. LG전자, LG화학. 그래서 저는 현대차의 최근 움직임에 좀 네. 저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시장의 기대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주가 움직임이 좀 요즘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세계 삼성과 LG와 현대그룹이 같은 콜라보를 좀 잘 하게 된다면.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런 반론은 있을 수 있어요. 야, 테슬라가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데 네. 현대차가 뭐 테슬라랑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니? 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재반론을 한다면 세상에서는 1등 제품만 소비되지 않거든요. 만약 1등 제품만 소비된다면 가솔린 차는 벤츠만 팔렸어야 되고요. 그렇죠. 백은 에르메스 백만 들고 다녀야 되고요. 그쵸. 와인은 로마네 꽁띠만 마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1,000만 원짜리 와인 마시는 분이 있다면 네. 10,000원짜리 와인 마시는 분도 있고 1,000만 원짜리 백을 든다면 50만 원짜리 백을 부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테슬라랑 똑같은 차를 만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태까지 현대차가 저가 가솔린 차로 세계 시장을 주름 잡았듯이 네. 또 탄탄한 저가 전기차로 주름 잡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이 전기차 얘기 나와서 그런데 요즘 또 여러 가지 이슈 중 하나가 수소차, 전기차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 둘 중에 좀 어느 쪽을 생선님 좋게 보세요? 저는 압도적으로 지금 전기차, 현재는 전기차. 현재는 그 전기차. 이유는 롤모델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일단 테슬라가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전기차인데 정부 정책상으로는 수소도 확실히 밀어주는 분위기는 있죠. 이번에 그린 뉴딜 나왔을 때도 최근에 뭐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 이유가 수소차, 충전소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현대차 자체가 원래 전기차보다는 수소차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네. 수소차는 우리나라의 특성상으로는 수소차도 좀 인정해 줄 수는 있다. 근데 세계적인 추세는 확실히 전기차죠. 네. 그럼 이제 물타기에 또 반대는 불타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좀 어떻게? 집중 투자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저는 물타기는 일단 정말 예외적인 경우로 쓰시고 물타기는 원칙적으로 좀 안 쓰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 이유는 물타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거든요. 네. 자신의 매매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10,000원에 샀는데 8,000원이 됐어요. 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탈출을 못 하겠네. 8,000원에서 10,000원까지 언제 가지? 근데 8,000원에 추가 매수를 똑같은 수량을 하면 평균 매수 단가가 9,000원이 됩니다. 맞춰주죠. 조금만 올라가면 탈출할 수 있겠는데 나 잘못 선택한 거 아니었어. 뭐 이런 게 되는데요. 결국은 물타기 할 자금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물타기 할 자금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는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이 아니고 10번 종목 사면 4번은 떨어져요. 6번은 오르고 이러면 돈 버는 거예요. 수백억 벌 수 있어요. 10번 선택했는데 6번 오르고 4번 떨어지면 수백억 벌 수 있다고. 평균적으로는 5개 오르고 5개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5개 오르고 5개 떨어지는 건데 떨어졌다 물타기를 계속하면 그게 뭐 돈이 화수분처럼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 거 그냥 떨어진 것대로 내두시면 돼요. 왜? 나의 추가 자금을 할 그 돈은 내가 생각하기에 최적의 종목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10,000원에 샀던 게 8,000원에 떨어졌다는 건 나의 판단 미스였을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만약에 좋은 종목이었다면 10,000원으로 15,000원 갔겠죠. 네. 그러면은 물타기는 내가 잘못 선택한 종목에 더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돈이 들어가는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물타기는 원칙적으로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근데 반대의 논리로 이제 불타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정확히 맞춘 거란 말이에요. 10,000원이 12,000원이 된 거예요. 올라갔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원래 원금 투자한 건 수익이 났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올라간 종목은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게 정확히 맞았고 정말 좋은 종목이라는 확률이 높아요. 추가 자금 투입할 거는 좋은 종목을 사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샀던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면 더 살 수 있죠. 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당연히 물타기, 불타기가 구분이 되고요. 또 하나는 확률적인 얘기예요. 10명 중에 9명은 물타기를 합니다. 아, 그죠. 10명 중에 9명은 주식으로 실패를 하고 있죠. 물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다 실패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야.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근데 그러면 내가 10,000원에 사면 뭐 9,000원에 사면 안 돼? 예외적인 경우 말씀드릴게요. 애초에 살 때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할 매수 접근. 나는 1,000만 원으로 A 종목 살 거야, 10,000원에. 그러면 300만 원씩 3번 살 거야. 그럼 10,000원, 9,000원, 8,000원에 3번 살 거야. 애초에 내 예산, 내 투자 자금으로 분할 매수로 결정했던 그건 물타기가 아니에요. 네. 왜냐면 내 자존심 때문이 아니고 나는 원래 3번을 분할해서 살려고 계획을 했던 거니까. 네. 근데 내가 말씀드린 그런 실패하는 물타기의 전형적인 예는 원래 나는 1,000만 원을 샀어요, 10,000원에. 그걸로 끝났어야 돼. 근데 떨어지니까 1,000만 원 더, 1,000만 원 더. 그래서 내 계좌에는 그 종목 하나만 갖고 있게 되죠. 그럼 이제 물타기가 집중 투자가 되고 그 안 좋은 종목의 집중 투자가 유상증자, 관리 종목, 상장 폐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타기는 좀 조심하고 조심해야죠. 불타기를 좀 해야 하라. 근데 불타기도 뭐 꼭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자기 실력이 좀 자신이 있을 때 오르는 종목은 분명히 나한테 편안함을 줍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 사는 게 편안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우 또 더 사는데 더 떨어지네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굉장히 불안하지만 올라간 건 내가 추가 매수해도 좀 떨어져도 어차피 남았었으니까 뭐 이런 편안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야, 물타기 얘기 나와서 그런데 어쨌든 이게 상승과 하락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좀 크게 가면 지수의 상승과 하락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사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꼭 폭락할 때 네. 사람들은 또 매도 치고 이제 네. 정말 바닥에 칠 때 잘 못 사잖아요. 네네네.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저도 이제 저는 올해부터 재테크 방송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코스피 2200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죠, 사실은. 때가 안 좋았어. 근데 다행인 거는 계속 들어간 거죠. 2100, 뭐 이제 지수 100씩 내려갈 때마다 한 2000씩 계속, 막 1400대까지 계속 샀으니까. 그게 그나마 다행이어서 이제 수익이 났던 건데, 왜 사람들은 폭락장일 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다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IMF, 글로벌 금융위기 다 겪었잖아요. 그게 왜 안 될까요? 일단은 사실은 이번에는 저는 좀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객 애탁금이나 아니면 뭐 증권사 직장들의 분위기로 봤을 때 이번에는 코로나 저점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고요. 딱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죠. 과거 금융위기 때까지도 못했었는데 우리 이제 너무나 많이 알게 된 거죠. 뭐 영화로도 그런 영화가 나왔잖아요. 국가부도이나 뭐 이런 맞아, 영화를 보면서 그래 저런 일 있으면 무조건 또 사야겠네 뭐 이런 것처럼 많은 학습 효과가 생긴 거고요. 코로나 때 지수가 단기간에 그때 이제 3월 19일까지 거래소가 한 35%, 코스닥이 한 40%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이라면 야, 이건 뭐 얼마나 더 빠지겠어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고. 근데 들어오신 분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심리를 대변을 한다면 저런 거겠죠. 더 떨어지면 사야지 뭐 이런 거일 수 있고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맞다고 봐요. 왜냐면 지수가 2000포인트 이상에서 1400까지 떨어졌는데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1900, 1800, 1700, 1600, 1500, 1400에 계속 살 수 있는 자금이 있었다는 거 아마 분할 매수의 계획을 세웠던 거지. 잘못 들어가서 1800에 전 투자 자금 다 넣었다면 1400까지 400이나 또 까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바닥을 다 찍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거든요. 그럼 적어도 만약에 저처럼 바닥을 확인하는 사람들이라면 3월 19일 전에 사는 게 아니고 적어도 3월 19일 이후에 들어갔겠죠. 그걸 말씀하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세무사님은 언제까지 사셨다가 그만두시고 이제 저점 때 또 사셨는지?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추세 매매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응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떨어질 때는 장이 계속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약간의 그런 위험 의식을 느끼고요. 올라갈 땐 그래 먹을 때까지 먹어보자 뭐 이런 좀 공격적인 마인드를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코로나 한 2월 초중순부터 이제 한 달 빠진 거잖아요. 빠지면서는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임했죠. 어디까지 더 빠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 갖고 있는 것도 좀 쭉정의 종목들 이런 건 버리자 하는 건 조금씩 더 버리면서 오히려 조금씩 줄여나갔고 오히려 3월 19일 바닥을 찍고 턴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제는 턴했네 이제는 전저점 안 깨네 할 때 추가 자금은 오히려 매수를 한 편이죠. 그때가 지수로 코스피를 쳤을 때 몇 대 정도였을 때? 아마도 1400대에서 바닥을 찍었으니까 근데 그 바닥은 아까 제가 천장은 지나봐야 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도 지나봐야 알거든요. 그렇죠. 그럼 1400대 바닥이었으니까 한 1550, 1600 정도부터 약간 던저점 안 깨겠구나. 이게 어떤 논리냐면 주식시장에서 오래된 격언 중에 하나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란 말이 있어요. 그럼 그 무릎은 바닥 찍은 다음의 무릎이야. 올라가는 무릎.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올라가는 무릎에 충실한 거고요. 또 이제 어깨에 파는 것도 머리를 찍고 내려가는 어깨거든요. 저는 거기에 충실한 편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이코노미스트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역사적으로 그 주가 지수가 35% 이상 떨어진 적이 진짜 몇 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은 35% 정도가 떨어졌다면 그때가 정말 저점이랑 어느 정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정말 저점을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누구도. 그때쯤에는 이제 매수를 시작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에 좀 세무사님 좀 공감이 가세요? 그분이 저는 누군지 모르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약간 공감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제가 주식을 20년을 했다니까요. 제가 20년 하면서 35% 이상 빠진 적 엄청 많았는데. 정말로요. 아니, IMF 때는 280까지. 그죠. 거의 뭐 3분의 1도막 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레니엄 파동 때. 밀레니엄 파동 때 1000포인트에서 한 500포인트 반토막 났었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20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까지 거의 3분의 1도막 났었고. 딱 그 세 번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세 번이 이제 50% 이상 빠졌다는 거죠. 50% 이상도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해야죠.